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수장입니다. 자, 5만 가구의 약속도 못 지키는데 2025년까지 205만 가구 공급은 어떻게 믿나? 이런 기사인데요. 자, 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것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 향후에 몇백만 가구의 공급을 과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내용인 거죠. 1년 앞도 못 보는 주택 공급 전망. 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체감 장담했지만 2달 만에 물량이 축소됐고 신뢰도가 추락했다. 정부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서 점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오는 2022년 이후에는 공급 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6월 17일 날 밝혔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그다음 일반 사설기관에서의 입주 물량 차이가 엄청 큽니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 전망인데 2021년도 올해에는 국토교통부는 42,000, 부동산 114에서는 3만, 내년은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고요. 23년도엔 실제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만 가구를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114에서는 2만 1000가구로 40% 물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심한 모습이죠. 이게 뭐 23년이면 불과 내후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거기에다가 신규 택지 후보지 18개 중에 인허가를 돌입한 곳이 전무한 상태고요. 용산구 정비창 이건 굉장히 큰 규모 1만 가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주민과 서울시의 반발로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태릉 공공택지 부지도 10,000세대 부지였지만 지금 5,000세대 줄이네 마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과천 정부청사부지가 이쪽 일대가 과천이 4,000세대였나요? 그렇지만 여기도 다 무산돼서 대체 부지를 찾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정부 숫자에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거의 되질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물량 전망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노영우 국토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및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급 미스매치를 우려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은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공급이 부족했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는 지난 수년 동안 목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금액 자체가 비싸고 싸는 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수차례 강조드렸지만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금리기 경기 상황이고 어쩌고저쩌고도 다 영향을 미치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총 공급량 대비 총 수요를 비교했을 때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향후에도 몇 년 정도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해야 되냐 마느냐는 공급량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셔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내년 시장은 이제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수정을 했지만 여전히 향후의 그 공급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에 36,000가구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부동산 114에서는 2만 400가구, 2만 1000가구로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정부의 전망치가 여전히 낙관적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공급 정책들이 지금 전부 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단기적인 공급책도 꺼내 놓았죠. 어떤 거였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고요. 하도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지어 호텔 같은 것들을 집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닭장 같은 집들을 양산시키고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것도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LH라든가 이런 데서 매입하는 것들은 6개월째 공실인 것들이고 상당수가 지금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임대에서 하는 것들은 집이 없어서 난리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질적으로 거기가 거주하기 불편한 그런 지역이거나 그럼 굉장히 작거나 그러니까 수요자의 니즈에 맞지 않는 상품들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공급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급 정책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집값을 잡기는 더욱더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세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은 향후 5, 6년간 심각한 공급 보릿고개가 올 수 있다. 야, 그 부동산 공급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공급이 정말 부족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급 속도를 빨리 해주기 위해서 통합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실제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경관, 교통, 광역교통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통과했는데 건축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건축 통과했는데 경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받고 해갖고 다시 받아야 되는, 수정해서 받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심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결국은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거는 뭡니까? 빨리빨리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공급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구나, 이런 제도를 빨리 시행해야겠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죠. 다시 따져보게 되면은 일단 어찌됐건 빨리빨리 진행한다라는 것은 그 평가를 제대로 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자는 게 현재 정책 방향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사전청약의 확대 차원에서도 통합심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통합심의 시 건축, 경관, 교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 일어나는 건축이라든가 도시 경관이라든가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 뭡니까? 도시에다가 주택 공급이 됐을 때 당연히 아파트만 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서 그 어떤 교통 트래픽 현상도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그 주변 일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평가인데, 이거를 빠르게 한다 그러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입주한 후에 여러 가지 후속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에 크게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사실은 따져야 되는데, 주택 공급에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될 시스템도 빨리빨리 주의로 끝내서 어쨌든 우리 좀 욕 안 먹게 좀 해보자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였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을 해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5천억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사설기관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쇄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뉴타운 무더기 해제가 발생해서 정비사업 물량경, 결국은 서울시에서 뉴타운을 무더기 해제하는 바람에 서울의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집값 상승의 어떤 원인이 하나가 됐던 부분이고요. 연간 5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고, 주택가격 상승 요인은 누가 보더라도 공급 물량 부족이 주 원인인데 2, 3년 후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런 시점에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2, 3년 후에 공급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사에서도 봤지만 공급이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플랜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 3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가격이 상승할 걸로 좀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보유주택 수량에만 천착한 다주택자들 나쁘다, 이런 관념에서 일방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투입했기 때문에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해서 가격이 상승했고, 또 하나 충분한 정책 없이 임대차 3법을 강행했죠. 이거 상당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세값 엄청 올랐고요. 전세 월세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들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얼마나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가했습니까? 이거는 정말 졸속 정책을 추진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3법을 했는데 마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법을 그야말로 실험실 쥐 다르듯이 시행을 해버렸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1년 남짓 만에 우리 전세가 상승률 역대급으로 상승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차 3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어보게 되게 되면 철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 기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물량이 가장 부족하고 서울의 집값 잡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집값이 안정화되게 되면은 수도권이라든가 지방까지 점차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 공급 부족. 그럼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외에는 사실상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놓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거를 치유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수술을 해갖고 고쳐야 될 상황인 건데 거기다가 연고만 바르고 있고 빨간 약만 바르고 있고 파스만 붙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에 대해서 수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죠. 더 좋은 빨간 약을 쓰고 더 좋은 연고를 바르고 있고 더 좋은 파스를 찾고 있으니 해결될 기미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로 인해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양극화라든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벼락거지가 양산되고 이런 부분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